안녕하세요. 보험 가르치는 보험 튜터 이도입니다. 오늘은 여성암 중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갑상선암 보험에 관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 나이 또래 여성분들이 나 이 부분 보완되어 있을까? 하고 가장 많이 확인하시는 부분이 갑상선 쪽이거든요. 왜냐? 제 나이쯤 되면 주변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하나, 둘 이렇게 늘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남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물론 갑상선암이라는 건 당장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내일 모레 어떻게 되는 그런 치사율이 높은 암은 아니지만요. 세상에 착한 암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갑상선암처럼 이렇게 생존율이 높은 암들은요. 알고 보면 진단 자금이 적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하고 가입하셔야 나중에 후회되지 않겠죠? 기존의 암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갑상선암은 일반 암의 보험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증권에서 갑상선암의 항목에 어느 정도 진단 자금이 설정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고액암에 1억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갑상선암에 걸리면 이것도 암이니까 1억 정도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보통 제 나이 또래 여성분들이 암보험 문의를 주시는 경우에는요. 암보험을 보완하고 싶은데 갑상선 쪽이 좀 제대로 보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품을 가입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여성 암보험 선택 시 필수 체크포인트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체크포인트 하나, 보험사별 그리고 보험 상품별로 암 종류별 보장 범위를 깨알같이 하나씩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갑상선암 보험을 검색하다 보면요. 어디서는 갑상선암을 유사암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또 검색하다 보면 어라라? 저기서는 또 갑상선암을요. 소외감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벌써 포기하고 싶어지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일단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네 가지를 유사암이라고 분류지었고 이 유사암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들이 일반암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손해보험사 암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암의 진단금을 확인하고 유사암의 진단금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보험사 상품의 경우는요. 갑상선암을 소액암이라고도 부르고 소액치료암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괄호 열어서 따로 뭐뭐뭐뭐 제외 항목으로 이렇게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갑상선암을 뭐라고 명명하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앞에서 보셨던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그리고 여기에 대장 점막 내암 내가 가입하려는 상품의 이 5가지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항목의 진단 자금이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는지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갑상선암 보험이라는 게 따로 있진 않잖아요. 결국에는 암보험 가입을 하면서 갑상선암 항목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암이라고 하는 이 항목에 진단 자금이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는지 보시고 일반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갑상선암이 적게 설정되어 있지 않도록 진단 자금이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갑상선암과 같은 소외암, 유사암 이런 아이들도 일반암만큼 진단 자금이 설정되어 있는 상품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여성암 체크포인트 둘, 일반암도 진단 자금이 어느 정도 나오고 갑상선암 이런 소외감도 어느 정도 진단 자금이 나오는 상품으로 찾아서 추렸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확인해야 할까요? 만기 설정을 결정하셔야 돼요. 종신 만기가 있고 90세 만기가 있고 30년 만기 요 정도 3가지 종류의 상품이 아마 눈에 보이실 건데요. 우린 지금 여성암에 주안점을 두고 상품을 찾아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위암과 대장암 이 2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여성암 중에 가장 발병이 높은 건 유방암과 갑상선암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 2가지는요 굉장히 스페셜한 게 다른 암들과는 좀 연령대별로 발병률이 좀 상이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대부분의 암들은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암의 발병률 또한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방암과 갑상선암은요, 특정 연령대에 증가했다가 오히려 그 연령대가 지나면 발병률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답이 나왔죠? 내가 여성암을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싶다. 그럼 몇 세 만기가 정답? 맞습니다. 90세 만기로도 여성암 대비는 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체크포인트 셋. 갱신이 좋을까요? 비갱신이 좋을까요? 사실 저는 제 나이 또래 고객님들께는 비갱신 상품을 조금 더 많이 제안드리는 편인데요. 갱신 상품은 초기 월 납입금이 원체 비갱신 상품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갱신이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갱신 상품은 갱신 시기의 이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이 위험률이 증가해요. 그래서 보험료도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갱신 상품은 보장받는 그날까지 내야 한다는 점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납입이 안 되는 그날부터는 보장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50대, 60대가 되지 않은 분들께는 가급적이면 비갱신 상품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20년 납입 빨리 끝내고 90세 혹은 종신까지 마음 편안하게 보장받으시라고요. 마지막 체크포인트 넷. 아마 이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갈팡질팡 하시는 부분일 건데요. 바로 진단자금과 월 보험료죠. 진단자금이 얼마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월 납입금도 따라서 바뀌죠. 물론 진단자금을 가급적이면 크게 가져가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진단자금이 좀 크게 설정되어 있는 월 보험료가 다소 비싼 상품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보험 상품은요, 끝까지 내가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내가 부담 없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후에 진단자금에 무게를 두시는 게 더 좋은 결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30, 40대 여성 암보험 필수 체크포인트 정리해봤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여성 암보험 알아보실 때는 보험 튜터 이도희를 꼭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